이렇게 아주 심심한 밋밋한 싱크대가 되지만 불을 딱 켜는 순간 싱크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엠브레인 정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싱크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인테리어의 꽃이죠. 다양한 니즈들이 있고요. 금액도 천차만별이고요. 소재도 천차만별이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싱크대의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이라 하면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옵션도 아니었어요. 요즘에는요, 첫 번째 옵션, 상부장이 있고 없고, 상부장을 없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부장을 없애는 경우는 기역자 싱크대거나 아일랜드를 만든다거나 수납이 다른데 여유 있을 때 상부장을 없애죠. 1차 싱크대의 경우는 상부장이 없으면 하부의 서랍, 그 다음에 싱크볼 밑에가 이렇게 불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보통 이 밑에 분배기도 있어요. 그럼 여기 못 쓰고 여기 수납, 수납이 여기로 아주 한정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부장으로 가볼게요. 하부장에는요, 뒷선반이 3가지나 옵션이 있어요. 뒷선반. 요걸 뒷선반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퐁퐁을 올려놓기도 하고, 수세미를 올려놓기도 하고, 여기 조미료를 올려놓기도 하고, 요 뒷선반. 뒷선반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는 뒷선반을 요거를 이렇게 턱을 만드냐. 뒷선반 없이 이렇게 턱을 만드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뒷선반이 없어요. 그냥 이 바닥이요, 올라가지 않고 이 바닥을 바로 타일에 붙여요. 그렇게 3가지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저는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타일 시공을 하게 되면 타일이 이렇게 완벽하게 입자가 되지 않고요, 배가 이렇게 나오거나 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타일 상판을 딱 붙이면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을 실리콘으로 채워서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물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빡 쳤을 때는 그 부분이 실리콘에 나중에 이제 이색이라든지 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싱크볼, 이게 일반 볼이에요. 일반 볼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포켓이 있는 애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넓은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싱크볼. 그 다음에 이거 사각볼이에요. 사각볼은 대략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쩔 때는 40만 원, 그래서 환경에 따라 좀 달라요. 3, 4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일반 사각볼은 이렇게 보온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소리도 좀 적게 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20만 원 더 주면 또 이제 깜포르테라는 깜포르테라는 볼이 있어요. 깜포르테라는 볼은 이게 더 두꺼워요. 그 다음에 요것도 무광으로 돼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 물이 이렇게 마찰을 최대한 이렇게 마찰면을 좁게 만들어서 까끌까끌하게 해서 물소리가 덜 나게 하는 그런 싱크볼도 있어요. 그런 거는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판에 대한 옵션이 있네요. 원래는요, 인조대리석이라고 하는 이 상판이요, 두께가 12mm래요. 12mm. 얘도 12mm고요. 얘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만 얘도 12mm고요. 뒷선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서 그렇지 얘도 12mm래요. 튼튼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라고 이렇게 50mm 앞에 이렇게 접어서 시공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접어서 시공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심플하게 12mm 상판을 하기도 해요. 어떤 집은 이걸 70mm로 만들기도 해요. 또 다른 옵션은 서랍이 되겠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3단 서랍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겉으로는 2개로 보이지만 열고 속서랍으로 이렇게 3단 서랍을 많이 만들어요. 요 서랍을 열으려면 무조건 2번을 열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속서랍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상부장 크기도 좀 다른데. 상부장 크기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는 천장고가 2280 내외예요. 천장고가 다 비슷해요.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부장 길이를 750을 잡아요. 맨 꼭대기에서 장 높이가 한 750 정도 잡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얘는 이제 인테리어 느낌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을 열어서 요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꼭대기는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칸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부장을 시공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일을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타일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장값은 똑같더라도.
싱크대를 주문하면 이런 경첩이라든지 이런 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선택하지 않고 업체에서 그대로 만들어 오는 대로 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는 이제 경첩을 댐퍼 경첩을 쓰죠.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꽝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이 스르륵 닫힐 수 있게 댐퍼 경첩이 오고요. 이 레일도요. 우리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볼 레일을 써요. 레일이 이렇게 볼이 달렸어요. 이렇게 베어링 같은 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워요. 서랍 바닥을 3mm MDF를 써요. 서랍이 보다시피 이렇게 되게 통통통통통통 거리죠. 어떤 서랍이든지 대부분 요 밑에는 3mm, 요거는 이제 15mm예요. 15mm PB예요. PB라고 하는 재질이에요. 얘는 무게를 많이 올리면요, 당연히 약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난 좀 고급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더 레일을 써요. 보다시피 여기 옆에 레일이 없죠. 이거 레일은요, 요 밑에 있어요. 레일 보이시죠? 이쪽에 이제 레바가 있어서 이 서랍을 뺐다 꼈다 할 수 있죠. 이 언더 레일의 특징은요, 요 가로 사이즈를 여기 레일이 없다 보니까 일반 장보다 조금 더 크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판이요. 이 밑에 판이 아까랑 다르죠. 아까 전에 이렇게 누르면 꿀렁꿀렁 했는데 얘는 딱딱해요. 얘는 15mm를 써요. 바닥을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걸 올려도 밑에 레일에서 잡아주고 이 하판도 굉장히 두꺼워요. 단점은 좀 비싸죠. 당연히. 얼마나 더 비싸요, 얘가? 서랍 한 개당 5만 원 정도 비싸요. 그럼 벌써 여기에 15만 원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옵션이에요. 조미료 장기. 요거는 지금 우리가 15cm로 만들었어요. 요 부속을 달고 20cm로 문을 달 수도 있고 25cm로 달 수도 있어요. 조미료 망장의 장점은 좁은 공간에 소개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보자면 높은 간장통이나 식용통은 안 들어가요. 덜어 써야 돼요. 수도꼭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이렇게 목 낮은 유광의 수도꼭지는 요즘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항목 이런 스타일의 수도꼭지를 많이 하죠. 독일 제품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냥 중국산 2만 5천 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겠죠. 수도꼭지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업자가 해주는 대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개성 있는 본인만의 집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싱크대 컬러가 두 개인데 제일 잘 팔리는 제품 컬러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요 두 가지 색깔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데요. 일단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제 화이트 색상이에요. 화이트 문짝에 화이트 상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쇼룸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 화이트 상판을 선택을 못 하세요. 큰 면으로 봤을 때. 작은 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큰 면으로 봤을 때 이거 보다시피 이렇게 먼지가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뭐만 떨어져 있어도 전부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이트 상판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 도어는 예림 도어를 사용하고요. 몸통은 친환경 보드인 E0 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매트 캐시미어라는 예림 도어의 이름이에요. 살짝 연베이지 느낌이 나는, 베이지 느낌도 있고 그레이 느낌도 있는 이 색상을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또 너무 떠 보이지도 않아서 살짝 차분한 색을 주는 느낌이라서, 얘는 예상판은 이제 레이니 스카이라고 하는 한샘 상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샘플이 있어요. 좀 넓게 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쇼룸에서 샘플링을 할 때 이렇게 칼라 칩을 보고 싱크대 색상을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매트 화이트고요. 이거는 매트 캐시미어라는 소재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봤을 때는 느낌은 있지만 저 좀 더 큰 칩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큰 문짝을 이용해서 보여드리죠. 요게 이제 매트 화이트,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대놓고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밀크 화이트, 요게 이제 요 색깔이죠. 매트 캐시미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큰 판을 준비해 놨을 거예요. 인조드레서 상판이에요. 인조드레서 상판을 이렇게 대보면서
화이트는 뭐 다 잘 어울리긴 하죠. 뭐 이렇게 대보면서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칩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한샘에서 하이드 후드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숨어있는 후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들통을 여기다 올려놓고 쓰다 보니까 상부장이 이렇게 갔다가 후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시공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전체적으로 플랫하게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하이드 후드고요. 그 중에 일부인 이렇게 침리 후드예요. 침리 후드. 아파트 환경에서 침리 후드를 시공하게 되면요, 이런 환경으로 시공이 되진 않아요. 네. 요게 이제 보통 굴뚝이에요. BT에서 이렇게 덕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요 간간을 가려주기 위해서 상부장이 이렇게 시공이 돼요. 이렇게 간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 6, 7분들은 그럼 나는 침리 후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가격적인 거는 이 하이드랑 침리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일반 마크후드보다는 하이드 후드가 한 10만 원 정도 비싼 편이고요. 후드는 3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후드 주변에 타일을 다 붙여야 돼요. 타일 붙이는 김에 좀 더 붙이면 되지라는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타일이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단차를 밑작업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침리 후드가 들어가면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벽 타일도 두 개가 다른데 벽 타일도 취향에 따라 다 달라요. 지금 이제 얘는 좀 아기자기하고 좀 발랄한 많이 꾸민 듯한 느낌의 타일이고요. 얘는 딱 보자마자 지루하죠. 하지만 고급스럽죠. 대부분 또 이런 타일들을 또 선호를 많이 해요. 여기다 핑크를 시공하시는 분도 있고, 뭐 블루를 시공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금액은 비슷해요? 금액은 비슷해요. 네. 물론 이제 원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싱크대 벽 타일을 금액을 정해놓고, 이 타일을 고를 때마다 저 타일을 고를 때마다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금액을 정해놓고, 면적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고르시나 금액에 차등을 두진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는 저희 싱크대에는 기본적으로 간접종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어디예요? 싱크대 상부장 밑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마감판이 하나 있고요. 마감판 뒤로 이렇게 간접등을 하나 넣어줬어요. 이 간접등이 입구 없구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꺼볼까요? 불을 끄면요, 이렇게 아주 심심한 밋밋한 싱크대가 되지만 불을 딱 켜는 순간 싱크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부장에 간접등 넣는 건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단지 이제 불을 켜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주방등을 켜면 같이 동시에 켜지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주방등은 상관없이 얘만 별도로 여기다 똑딱이 스위치를 달아서 여기다 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드하고 연결해서요, 이 후드 조명이 있잖아요. 이 후드 조명을 껐다 켰다 똑똑똑똑 할 때 이 스위치에 같이 연결을 해서 후드 조명을 켜면 후드 조명과 얘가 같이 켜지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쪽에 센서 감지기를 달아서요, 사람이 감지가 되면 상부장에만 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한샘이랑 리바트 이런 것도 많잖아요. 브랜드 키친? 그런 것보다 이 사제 싱크도 괜찮나요? 10년 전에는 싱크대는 저는 이제 한샘 거를 추천을 했어요. 똑같이 하자가 나도 뭐 고객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샘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해해주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샘을 많이 추천했는데요. 이제는 사제가 한샘을 거의 다 따라잡은 것 같아요. 이런 리바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도. 물론 그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한샘의 경우는 슈퍼 이제로라 그래서 더 한 단계 높은 친환경 등급의 자재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우리 사제는 그게 쓰진 못해요. 하지만 이런 댐퍼 기능이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레일 형태라든지 상판이라든지 한샘보다 뭐 더 좋다 나쁘다는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다 문짝도 국산 자재를 사용을 하고요. 몸통도 PB 똑같아요. 한샘 자재랑. 그리고 이제 한샘하고 이제 우리 사제하고 가장 큰 차이는 한샘 제품들은 이제 넉다운이라고 해서
현장에 들어와서 몸통을 다 만들어요. 이렇게 박스를 풀려면 이미 대량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이런 이 싱크대 몸통, 이 서랍장 이런 걸 다 조립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루 종일 만들겠죠. 근데 이 사제는 통째로 들고 와요. 서랍장 들고 오고, 망장 들고 오고, 싱크 보일장 들고 오고 다 들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만 해요. 그러니까 시공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는 한샘은 하루 종일 꼼꼼하게 시공을 하는데 사제는 반나절이면 하고 가더라. 잘못된 일이었던 거죠. 제가 몰랐으니까. 스킬이며, 집진기며, 공사하는 환경이며 이런 것들을 보양도 잘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대로, 체계적으로, 잘 깨끗하게 시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대기업 제품들이 더 완성도가 높고, 더 디테일하게 많이 제품면이 살아있겠죠.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사제 제품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몇 퍼센트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32평의 싱크대가 일반 기역자로 봤을 때 300에서 35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샘의 경우는 유로 시리즈 보면 500에서 한 600선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정확한 건 아니니까 큰 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인조 대석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한샘보다는 사제가 30에서 50% 정도는 더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싱크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거는 소비자분들도 알면 좋고 인테리어 업자들도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제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더 디테일하게 가겠지만 일단은 큰 맥락에서 선택상은 이 정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